박사님, 어제 저녁 7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오늘 아침 혈당이 여전히 110이 넘죠? 이 질문은 제가 지난 40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이나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대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피로감, 조용한 불안, 그리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결과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영호입니다. 올해 72세이며 노년층을 위한 영양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 혈당 수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여러분의 췌장은 밤새 싸우고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금식이 혈당을 낮추지 못한 걸까요? 그리고 매일 아침 췌장을 지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해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덜 먹으면 혈당이 낮아질 거야. 굶으면 몸이 피 속의 당을 알아서 빼내겠지.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뇌는 계속 활동하고 있고 심장은 계속 뛰고 있으며 호흡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여전히 당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지방 근육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이용해 스스로 당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혈액 속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공복 시 혈당 생성 반응이라 부르며 이는 생존을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자연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췌장은 오랫동안 흰쌀국수, 식빵, 반죽, 탄산음료 같은 음식들로 인해 지쳐 있었고 더 이상 이 당을 제대로 조절할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인슐린을 부드럽게 분비해 조절해야 할 췌장은 이제 과부에 시달리며 힘겹게 버티다.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저녁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 혈당이 1, 2다. 이후 베이비 15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당신은 정말 노력했습니다. 좋아하던 국수도 참았고 저녁도 건너뛰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이미 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아무리 굶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췌장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한국인에게 익숙하면서도 약 없이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그런 아침 식사는 없을까요? 오늘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이 세 가지 간단한 아침인 아침 식사로 췌장을 회복하고 편안한 아침을 다시 맞이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전주에서 74세의 할머니 한 분이 저희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매일 아침 혈당을 재요. 그런데 숫자가 늘 100도이 넘어요. 이제 정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침에 뭘 드시는지 여쭤보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흰죽이나 국수요? 이가 약해서 부드러운 것만 먹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너 검은 콩죽으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검은 콩죽 이름은 참 소박하지만 췌장에게는 아침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검은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 흡수를 천천히 도와주고 인슐린이 갑자기 분비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흰죽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 검은 콩죽은 부드럽고 편안하면서도 췌장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살짝 도는 농도 있는 죽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췌장에게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라고 말해주는 듯하죠. 보통 저는 여기에 삶은 애호박 몇 조각이나 싱겁게 절인 무 몇 쪽만 곁들이라고 권합니다.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할머니는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아침마다 혈당을 쟀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살짝 눈시울을 적시며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 숫자가 96이었어요. 그 숫자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그 기쁨은 단지 숫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다시 조절할 수 있다는 그 희망과 안도감 때문이었죠. 아침은 췌장이 가장 지쳐있는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일한 다음 찾아오는 첫 순간이니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만큼은 췌장을 위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위로가 필요합니다. 검은 콩죽 한 그릇처럼요. 그날 검은 콩죽을 드셨던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복잡한 게 필요 없었어요. 그저 간단하고 부드럽고 잘 넘어가는 한 끼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압니다. 많은 어르신들, 특히 자녀, 손주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께는 아침 식사에서 밥이 빠질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이 메뉴를 똑똑한 밥이라고 부릅니다. 흰쌀밥처럼 먹자마자 혈당을 확 올리는 밥이 아니라 현미와 기장을 섞은 현미 기장밥입니다. 현미는 껍질까지 그대로 살아있는 통곡물이고 기장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소화 흡수를 천천히 도와줍니다. 이 밥에 애호박, 배추, 숙주 같은 데친 채소 몇 가지만 곁들이면 그 자체로 전통적인 한식 아침이 되고 혈당 관리에도 아주 효과적인 균형 식사가 됩니다. 예전에 69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제게 한숨 쉬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박사님, 국수도 끊었고 죽도 참았는데 밥을 못 먹으니 마음이 허전하네요. 저는 그분께 밥을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쌀을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 하나로 3주 뒤 그분은 웃으며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여전히 아침마다 밥 먹어요. 그런데 이제는 밥 먹고 졸리지도 않고 혈당도 메가이 커피국수 15에서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믿습니다. 한국인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밥은 습관이고 추억이고 배부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단지 조금만 바꿔주면 밥은 췌장의 적이 아니라 아침마다 췌장을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매일 흰쌀밥을 드시고 계시다면 딱 한 번만 바꿔보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이 아직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저는 더 큰 힘을 내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6세 여성 환자 한 분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엔 보통 무엇을 드세요?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한 블랙커피요. 그걸 안 마시면 온종일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어요. 하지만 몇 분 뒤 같은 분이 이렇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뭐 마시고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떤 날은 손이 떨리고 불편해요. 이런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진한 커피 한 잔이 아침에 잠을 깨워준다고 생각하지만 고령자, 특히 혈당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 한 잔이 췌장과 심장에 작은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커피 대신 은은한 계피차나 약하게 끓인 인삼물을 드셔보세요. 계피차는 연하게 우려 따뜻하게 마시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죠. 인삼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하지 않게 달지 않게 끓인 인삼물은 몸을 은은하게 깨워주면서도 컵처럼 과한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아침 기온이 쌀쌀한 날씨에 노년층의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한 환자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침 시간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맞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작고 부드러운 변화가 우리 몸에 놀라운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진한 커피를 드시고 계시다면 며칠만이라도 계피차나 인삼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만약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아침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3가지 아침 식사 따뜻하고 부드러운 검은 콩죽, 한 그릇 현미와 기장을 섞은 밥에 소박한 삶은 채소 몇 가지, 그리고 향긋한 연한 계피차 한 잔, 이 3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췌장을 놀라게 하지 않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노년의 아침을 부드럽고 내 의지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침마다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드시는 그 메뉴가 혹시 췌장을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을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더 좋은 대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골랐더라도 먹는 순서나 방법이 잘못되면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쁜 그림을 틀에 삐뚤게 걸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췌장이 진짜 쉴 수 있는 식사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제가 40년 동안 고령의 당뇨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해온 3가지 식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단지 식사 순서만 바꿔도 당신의 하루 혈당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만 먹어요. 나물국, 생선찜, 현미밥 같은 거요? 그런데 왜 식후 혈당이 그렇게 치솟는 걸까요? 저는 조금 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식사는 어떤 순서로 드세요?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밥 먼저요? 배가 고프니까요. 그 다음에 생선 야채는 배부르면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많은 분들이 범하고 있는 흔한 실수입니다. 음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먹는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췌장은 60세 이후부터 마치 지친 노동자처럼 변합니다. 만약 식사 시작부터 탄수화물로 췌장을 몰아붙이면 인슐린을 급하게 단시간에 왕창 분비해야 하고 그게 바로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상승 후 급하락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먼저 채소를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인슐린은 부드럽고 천천히 분비되어 몸의 리듬에 맞춰 작동합니다. 결과는요, 혈당이 급등하지 않아요. 식후에 졸리지도 않아요. 췌장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식사 때는 먼저 삶은 애호박 몇 조각 드세요. 그 다음에 생선밥은 제일 마지막에 단 일주일 후 그분은 웃으면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먹는 음식은 하나도 안 바꿨어요. 그런데 식후 혈당이 30 이상 떨어졌고 점심 먹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졸리지도 않고요. 이 습관 듣기엔 참 단순하지만 사실 매일 췌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서로 식사하고 계신가요? 다음 식사부터 바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효과를 느끼셨다면 댓글록에 꼭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더 나은 건강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습관 시간이 됐으니까가 아니라 몸이 준비됐을 때 먹기만 하는 어르신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습관 중 하나는 몸의 신호와 상관없이 기계처럼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것입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배가 고프든 말든 그냥 시간이 되면 먹는 것이죠. 제가 70세 남성 환자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식사할 때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드세요?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배고프진 않은데요. 시간이 되면 먹어야죠. 안 그러면 아내한테 혼나요. 이런 습관은 매우 흔하지만 사실 건강에는 꽤 해롭습니다. 우리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즉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고 위장이 수축하지 않았으며 침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았을 때 음식을 넣는 것은 잠든 기계를 억지로 깨워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이 들어 지쳐있는 췌장은 다른 기관들과 호흡도 맞지 않은 채 갑자기 인슐린을 분비하느라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아주 작은 변화를 권했습니다. 아침에 15분만 일찍 일어나 마당을 천천히 한 바퀴 돌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아침 공기를 마신 다음 식사해 보시라고요. 꼭 7시 정각에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이제 먹어도 좋아라고 말할 때 그때 식사하면 됩니다. 2주 뒤 그분은 진료실에서 놀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딱 그것만 바꿨는데 속이 훨씬 편해졌어요. 전에는 밥만 먹고 나면 몸이 무겁고 졸렸는데 이젠 가볍고 개운해요. 췌장은 갑작스러운 자극을 싫어합니다. 그것도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불려 나오는 건 더더욱이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허겁지겁 국수 한 그릇, 빵 한 조각부터 입에 넣고 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단 10분 몸을 깨우는 시간만 줘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가볍게 팔 한번 쭉 펴기. 그것만으로도 췌장을 불필요한 비상근무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정말 배가 고파서 식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지 시간이 됐으니까 억지로 먹고 계신가요? 보셨죠?
꼭 정해진 시간이라고 해서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정말 준비되었을 때 식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먹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늦게 먹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 손주들과 함께 사는 분들이 저녁 식사를 아주 늦게 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어떤 날은 밤 8시, 9시가 되어서야 밥상이 차려지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그 늦은 저녁 식사가 다음날 아침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진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밤마다 췌장이 야근을 강요받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돌봤던 73세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아내분, 손자와 함께 살고 계셨고 가족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두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를 기다리셨어요. 손자가 학원 끝나고 오느라 늦으면 저녁 8시 반, 9시가 넘어서야 밥을 드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조금밖에 안 먹어요. 밥 한 공기에 생선 몇 점뿐인데 왜 아침마다 혈당이 120이 넘는 거죠? 저는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식사 후에 몸을 좀 움직이시나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먹고 나면 바로 자죠.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요. 바로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타이밍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췌장도 우리처럼 저녁이 되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밤 7시 이후에 식사를 하고 특히 포만감 있게 먹은 뒤 바로 잠들면 췌장은 강제로 야근을 하게 됩니다. 몸 전체는 쉬고 있는데 췌장만 인슐린을 열심히 분비해야 하니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될 리 없죠. 그 결과 다음날 아침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전날 먹은 양은 적어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2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늦어도 6시 30분 전에, 마치게 둘째 식후에는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기 2주 뒤, 그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제가 먼저 밥 먹고 손자는 나중에 먹어요. 아침마다 혈당이 100일로 나와요. 마음이 한결 놓여요. 늦은 저녁 한 끼, 작은 습관 같지만 고령자에겐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가장 큰 벽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녁 식사를 늦게 하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 보세요. 췌장에게 더 빨리 쉴 시간을 주면 당신의 아침도 더 가볍고 편안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저녁을 드시나요? 혹시 지금의 식사 시간이 당신의 혈당 안정성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식단을 정말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약도 빠짐없이 잘 챙겨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 하나가 당신의 췌장을, 아무리 건강했던 췌장이라도 서서히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기 전까지는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 줄 알았어요. 당신은 정말 괜찮다고 확신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걸, 제가 혼자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자주 마주했던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당신도 그중 하나를 하고 있다면 췌장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멈춰주세요. 당 수치가 180, 200으로 치솟고 평생 주사에 의존하게 되기 전에요. 첫 번째 실수는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고 계신 행동입니다. 바로 식사 중에 볶은 쌀물 병에 든 과일 주스 혹은 설탕이 들어간 우유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아주 순해 보입니다. 소화에 좋다고 믿는 분들도 많고 무심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췌장에게 이중펀치를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나이 들어 약해진 췌장에 말이죠. 예전에 65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혈당을 잰 후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엄청 조심해요. 단 건 다 끊었어요. 빵, 콜라, 단팥죽도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식사 중엔 뭘 마시세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죠. 볶은 쌀물이요.
밥이 잘 넘어가거든요. 어떤 날은 두유도 마셔요. 단맛이 조금 들어간 걸로요. 안 마시면 밋밋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음료에서 실수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밥에 포함된 탄수화물로 혈당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단맛이 있는 음료까지 함께 마시면 몸속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은 그 모든 걸 동시에 처리해야 해서 인슐린을 한꺼번에 확 쏟아내게 되죠. 그 결과 식후 혈당은 급상승 곧이어 급격한 하강, 몸은 피곤하고 식곤증은 심해지고 췌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아침에 흰죽과 함께 설탕 들어간 쌀우유를 드셨습니다. 2시간 후 혈당은 187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흰죽을 먹고 따뜻한 물만 마신 다른 분은 132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식사 중에 단맛 있는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아무리 가볍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해도 췌장에는 큰 부담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중에는 따뜻한 물이나 연한 차만 마시고 다른 음료는 식후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겁니다. 그래야 췌장이 할 일을 다 마친 후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식사 중에 무엇을 드시고 계신가요? 며칠간 기록해 보세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설탕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말이죠. 두 번째 실수는 바로 너무 빨리 먹고 대충 씻고 몇 분 만에 식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췌장을 과부하 상태로 만들고 식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어떤 분들에게는 밥 한 공기밖에 안 먹었는데 아침 내내 피곤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6대 초반 남성 환자분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얼마나 시간 쓰세요? 그분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어요. 7분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꼼꼼히 씹으세요.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요, 혼자 먹는데 누가 얘기해요? 빨리 삼키고 산책가야죠. 이런 얘기 저는 정말 자주 듣습니다. 나이 들면 혼자 먹는다. 그냥 때우는 거다. 의무처럼 먹는다는 마음으로 식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해요. 식사를 너무 빠르게 하고 싶지 않으면 최대한에게 보내는 준비 신호가 생략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량의 포도당이 몰려올 때 췌장은 놀라서 인슐린을 급히 분비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당은 급등하고 췌장은 몇 배로 힘들게 일해야 하며 당신은 식후에 졸리고 피곤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반면 한 입 한 입 최소 15 서너 번씩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기관이 훨씬 수월하게 작동할 뿐만 아니라 췌장도 인슐린을 차분하게 정확한 양만큼 분비할 수 있습니다. 제 여성 환자 한 분은 이 습관 하나만 실천했는데요. 단지 한 입 먹고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 식단도 약도 그대로인 채 2주 만에 식후 혈당이 162에서 128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는 법만 바꿨는데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식사를 너무 빨리 끝내고 있거나 10분도 안 돼서 다 먹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췌장은 기계가 아닙니다. 일정한 리듬과 시간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꼭꼭 씹으세요. 그리고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식사를 해보세요. 세 번째 실수는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몸이 더 가볍고 살도 빠지고 그냥 아침엔 입맛도 없으니까 굳이 먹을 필요 없다고요? 하지만 모르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습관이 췌장을 혼자 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음식이라는 신호 없이 췌장이 아침 내내 단독으로 일해야 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67세 여성 환자 한 분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뭐 드세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안 먹어요, 선생님? 따뜻한 물만 마시고 시장에 가요. 11시쯤 되면 그때 뭐 좀 먹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복 혈당은 항상 이드리스파이트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혈당이 높게 나올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안 드셔도 췌장은 일을 해야 해요.
음식이 없으면 간이 자동으로 당을 혈액 속으로 풀어내 몸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췌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그 당을 제어하지 못해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더 위험한 건 이렇게 몇 시간씩 하면서 말하든 굶은 뒤 갑자기 점심을 급하게 먹거나 양을 많이 먹게 되면 지쳐있던 췌장은 또다시 인슐린을 왕창 분비하느라 혹사당하게 됩니다. 마치 탈진한 사람이 억지로 야근에 끌려가는 것과 똑같죠. 해결책은 정말 간단합니다. 췌장을 혼자 일하게 두지 마세요. 검은 콩죽 한 그릇 고구마 몇 조각, 혹은 현미 기장밥과 데친 채소 몇 가지, 이런 가벼운 아침 한 끼면 충분합니다. 소화기관을 천천히 깨우고 췌장에 괜찮아, 천천히 일해도 돼 라고 말해주는 신호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까지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몸에게는 따뜻한 하루의 출발을, 췌장에게는 든든한 아군을 선물해 주세요. 저는 김영호 어르신 12세과의 첫 만남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고 말투도 느긋하고 차분한 분이셨습니다. 항상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매일 먹은 음식을 기록해 두시는 분이었죠. 그날 김 어르신은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식단 조절도 철저히 하고요. 단 것도 안 먹고 야식도 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합니다. 그런데도 약을 먹고 있고 요즘엔 의사가 인슐린 주사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어르신 옆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 정갈하게 쓰여 있었죠. 아침 볶은 쌀물, 점심 흰쌀밥과 김치 저녁, 날이 더워 냉면, 과자도 없고 탄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식사 방식, 시간, 그리고 그저 건강하다고 믿은 음식들이 매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강기능식품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죠. 밥보다 채소를 먼저 드세요. 식사 중엔 볶은 삶을 마시지 마시고요. 저녁은 6시 반 전에 드세요. 아침에 배가 안 고프시다면 고구마 서너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어르신은 제 말을 듣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어가며 실천하셨습니다. 3주 뒤 다시 진료실에 오신 어르신은 이번엔 수첩을 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한 미소 하나만 가지고 오셨죠. 선생님, 오늘 아침 혈당이 96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런 숫자를 봤습니다. 몸이 가볍고 잠도 더 잘 자고요. 그리고 제 췌장이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르신을 바라보며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적은 약이 아니라 자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혹시 당신도 김영호 어르신과 같지 않나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혈당은 계속 낯설고 불안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면요. 어쩌면 단 3가지 습관만 바꾸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 순서, 식사 시간, 그리고 아침을 시작하는 방법, 저를 믿어주세요. 당신의 췌장도 아무리 지쳐 있어도 매일의 억지 노동만 멈춰준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들도 김영호 어르신과 닮아 있지는 않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혈당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혈당 관리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식사 습관인가요? 생활 리듬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인가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당신에게 가장 적절한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곳에 있고 지금까지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해온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소박한 음식 이야기에서부터 사소한 식사 습관,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조용한 실수들까지 저는 믿습니다.